속보, 한국. 갑자기 신형 미사일 공개, 미국 CNBC 한국 무기 특집 기사. 5년간 아무도 몰랐다고? 한국의 기술과 무기가 다시 한번 미국을 두렵게 했다. 우리 군은 6.25 전쟁 이후에도 국산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1월 28일 국방부 연두순시에서 단거리 전술 유도탄 개발을 지시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 하달된 사업명은 항공공업 육성계획 수립 지시라는 위장 사업명이었다. 애들을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원, KIST,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관 요원으로 구성된 개발계획단이 꾸려졌다. 7년 만인 1978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발사된 유도탄 백곰은 사거리 200km를 날았다. 당시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이었다. 백곰 미사일은 이후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현무미사일로 진화했다. 백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기술자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들어가 우주로켓 개발까지 참여했다. 첫 국산 미사일이 탄생했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애드 안흥시험장을 찾았다. 입구부터 보안 또 보안이었다. 외부인들의 출입 절차는 까다로웠다. 촬영 장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바닷가 인근이라 공기에는 바다향이 가득했다. 한적해 보이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자 조그마한 건물들만 보였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측정을 해야 한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광학 관측, 미사일 정보를 수신하는 원격 측정, 미사일 궤적 정보를 얻는 레이더 계측이다. 애드 관계자는 전국 국방시험연구시설 7곳 중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국산 유도무기의 탄생지라고 안흥시험장을 소개했다. 광학추적 장비는 차량 위에 탑재됐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광학추적 장비로 관측한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지에도 고속카메라와 적외선, IR, 카메라가 설치됐다. 연구소 내 3평 남짓한 공간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단 분리시험이 필수인데 거리가 멀어 고속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볼 수 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 단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관측이 가능하다. 고속카메라는 초당 2000fps, 초당 프레임 수를 촬영한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수초 만에 이뤄지는 미사일 날개 펼침 상태 등을 볼 수 있다. 미사일의 특성도 관찰할 수 있다. 요격 미사일은 요격탄의 종류에 따라 근접 신관 방식과 직격 방식으로 나뉜다. 근접 신관 방식은 요격탄이 적 미사일에 가깝게 접근한 뒤 일정 거리에서 폭발한다. 폭발 시 요격탄에서 발생하는 파편과 폭발 에너지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 우리나라의 천궁 등이 있다. 직격 방식은 요격탄이 직접 적 미사일과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신형 패트리엇 계열 미사일과 사드, 스탠다드 -3, SM3, 우리나라의 천궁 2등이 있다. 수십 km 떨어진 공중에서 정해진 요격 방식대로 명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광학추적 장비가 필수적이다. 김진호 선임연구원은 천궁 시험 발사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K방산을 이끄는 모든 유도탄이 이곳 안흥시험장에서 탄생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측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 개량의 시작도 계측이라고 말했다. 원격 측정이 가능한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2층 건물 옥상에는 자동 원격 측정 장비가 있었다. ATS는 레이돔 안에 레이더가 있는 형태다. 레이돔의 크기는 직경이 약 3m로 내부에는 직경 2.4m의 추적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이 레이더로 800km 떨어진 미사일의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사일에서 보내주는 비행체의 탄도 정보, 자세 정보, 내부 동작 상태 정보인 온도, 압력 등을 체크한다. 미사일에서 잘못된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격 측정 장비로 다시 검증한다. 내부에 들어서자 2m 높이의 서버들이 즐비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 지난 2014년 다연장 로켓 천모 개발 당시 쏘았던 시험 영상을 봤다. 탄이 발사되자 하얀 선 안에서 초록색 선이 뻗어져 나갔다. 하얀 선은 목표 궤도다. 탄은 이 궤도 안에서 날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보이는 숫자들은 마치 100m 달리기를 재듯 빠르게 움직였다. 남쪽으로 날던 탄은 사거리 20km가 넘어가자 고도가 40km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사거리 80km에 도달하자 목표로 한원 안에서 궤도는 끝이 났다. 명중한 셈이다. 안흥 시험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해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탄도 계측 레이더를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구 곡률의 영향을 줄여 더 멀리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가 탐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안흥 시험장의 레이더는 추적에 집중한다.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미사일별로 추적 임무를 할당한다. 여러 대의 레이더가 필요한 이유다. 레이더는 육해공 유도무기를 모두 시험할 수 있다. 유승호 선임연구원은 해외 시험장의 경우 월 1에서 2회 시험이 고작이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시험이 이뤄진다면서 해외 연구기관보다 시설이나 연구원들의 실력이 집약된 이유라고 했다. 레이더를 보고 내려오는 길엔 안흥진성이 눈에 들어왔다. 안흥진성은 조선 후기 서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된 건축물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2020년 11월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됐다. 에드 관계자는 안흥진성 옆에 지어진 시험장은 서해안 방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곳이라면서 이곳에서 탄생할 K 유도 무기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상륙 공격 헬기 MAH 시제기 초도 비행 성공, 성능 안정성 입증.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상륙 공격 헬기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리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상륙 공격 헬기는 2026년 하반기 체계 개발 종료 후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상륙 공격 헬기 CJ1호 기가 15분간 초도 비행을 진행했다. 헬기는 이륙한 후 제자리 비행, 전진 비행, 측면 비행, 좌우 방향 전환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MAH는 해병대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가 적지를 강습할 때 어모를 맡으며 지상부대의 요청 시 화력 지원을 맡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4월 차기 상륙 공격 헬기를 국산 마리논 무장형으로 결정하면서 KAI가 개발과 생산을 맡게 됐다. MAH 체계 개발 사업에는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체계 개발 종료 후 24대를 해병대에 인도한다. MAH에는 국산 헬기 최초로 공중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계획이다. 또한 20mm 터렛형 기관총, 2.75인치 유도무유도 로켓, 공대지 유도탄 등의 무장도 탑재된다. 특히 국산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8km 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해상 및 함상에서의 운용이 쉽도록 특화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 운용을 위해 기체 방염 등 부식 방지 기술과 특화된 설계와 함께 파도와 바람에도 안정적인 기동을 할 수 있다. 탁월한 생존성도 장점이다. 동체, 엔진, 조종석, 블레이드 및 각 계통의 12.7mm 탄에 대한 방호 설계가 적용됐다. 조종사와 사수의 안전을 위해 방호 능력도 추가됐다. 국산 미사일 교람 투발 장치, 레이저 미사일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모두 장착해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MAH는 군 작전 요구 성능을 바탕으로 육해공군 합동성 및 작전 효과를 고려해 합참과 소요군이 제기한 성능을 도출한 바 있다. 상륙작전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진행되며 공군의 제공권 장악과 적기지 타격 후 병력을 투입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작전 요구 성능이 설정됐다. KAI는 향후 상륙 공격 헬기의 시험 비행을 지난해 12월 준공된 경남 진주 KAI 회전익 비행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CJ2호기는 이달, 3호기는 2월 초 시험 비행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도 비행을 한 진주 회전익비행센터는 대지 면적 약 4만 1000평에 지상 5층 건물과 헬기를 경납할 수 있는 경납고 및 700m의 활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기를 동시에 5대 운용할 수 있다.